마이크 테스트. 6월 17일을 방송을 시작합니다. 아,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에코프로 BM 관련해서 몇 가지 보고서 간략하게 보여드리고 차트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리고 현재 나오고 있는 얘기들 몇 가지를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에코프로 BM 그 관련 자료인데요. 이거는 에코프로 BM 에브리데이 에브리웨어라고 그냥 그 에코프로 자회사 홈페이지에 가면 누구나 볼 수 있는 자료인데 아주 잘 정리가 잘 돼 있어서 한번 공유하겠습니다. 에코프로라는 회사에 지주회사에 HN이 있고 BM 있고 머티리얼, 이노베이션, CNG가 있습니다. 이게 다 에코프로의 자회사들이고 에코프로 BM은 또 다시 에코프로 EN이 있고 BMCA, BM 헝가리 법인이 있다고 합니다. 즉 헝가리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 지대 양극을 하기 위해서 만든 자회사 같고요. 그리고 북미 지역, 그 다음에 NCN 양극재를 만드는 EM이 있다고 합니다. 다 어, BM이 모회사가 됩니다. 여기 나온 자료대로 그 에코프로 BM은 배터리의 그 45%가 양극재가 차지합니다. 그리고 전기차에서는 차 자체 내 배터리 그 비중이 40%입니다. 즉 거의 전기차에서의 양극재의 비중이 한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전기차 판매 이제 양상인데요. 보시면은 중국에서 1000만 대 정도, 1100만 정도, 그 다음에 유럽, 그 다음에 다른 나라이죠. 중국에서 판, 판매 실적이 제일 높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 자료를 보면서 생각나는 게 뭐냐면은, 어, 연간 저기 그 전기 자동차 판매 그 생산량이 그리고 그 수요죠. 수요가 제일 많은 데가 지금 현재 대략 5천만 대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가장 큰 시장이 유럽이고요. 유럽이 3천만 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1,500만 대. 그 다음에 다음으로 이제 중국이 자체적으로 한 1,300에서 1,500만 대가 안 된다고 합니다. 지금 최근에 가장 그 이슈가 되고 있었던 뭐 IRL이든지 첨단 세액 공제 뭐 그런 것들을 계속 문제가 되고 언론에서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어디냐면 주로 북미 지역이죠. 근데 자동차 시장에서 가장 큰 캐파를 차지하는 것은 북미 지역이 아니라 유럽입니다. 실질적으로 유럽 유럽 시장이 북미 시장의 두 배 정도의 어떤 수요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가장 또 떠오르는 그 국가 중에 하나가 인도입니다. 인도가 지금 현재 자동차 그 수요량이 지금 현재 자동차 그 퍼센테이지가 3%밖에 안 됩니다. 앞으로 그 시장이 개방되고 활성화된다고 했을 때 인도라는 시장도 중국 못지않게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 나온 김에 지금 에코프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 주력으로 하고 있는 시장이 어떤 시장이냐면은 물론 전에 북미 시장을 목표로 해서 캐나다를 공장을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그 전략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
오히려 유럽 쪽으로 강하게 밀어붙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뉴스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올해 봄 3월 달부터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 중국의 CATL의 그 배터리 회사하고 에코프로비엠 그 헝가리 공장이죠. 지금 헝가리 공장이 3km밖에 안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즉 이건 뭐냐면 그리고 그 앞으로 어떤 식으로 협업을 하냐면은 에코프로비엠에서 만든 그 양극재를 CATL에 공급한다. 서로 공급해서 어떤 서로의 어떤 민린 그런 어떤 상생의 어떤 길을 가고자 하는 게 지금 현재 CATL하고 중국 그 배터리 회사하고 에코프로하고 어떤 그런 전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보다는 오히려 유럽 시장이 지금 그 더 큰 수요 시장이고 그리고 유럽이 지금 올 6월에서 7월 정도 되면은 새로운 환경법이 적용됩니다. 그 환경법이 적용됨에 따라서 어떤 자동차 수요들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자료들 지금 보시면은 지금 그 에코프로 BM은 NCM 그 시리즈라고 해가지고 3원계 배터리죠. 그 당시 이제 주로 이제 협력했던 회사들이 SK 이노베이션과 2000년도에 2조 7천억, 그 다음에 21년도에 10조 원의 수주 계약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같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다른 협력 회사가 삼성 SDI인데 여기도 나오는 얘기인데요. 그 SDI하고 SDI와 에코프로비 EM이 합작법이 설립해 있고 이 내용도 있는데 어떤 내용도 있냐면 캐나다 그 북미 그 공장에 도 같이 합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거는 고객별 추이인데요. 뭐 특별한 건 없는데 이걸 보시면은 지금 ESS 시장은 거의 한 10%대 그리고 지금 EV 자동차 시장식으로 가장 매출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까 그 내용을 잘못 얘기했는데 캐나다 그 공장 거기에는 SK 온입니다. SK 온하고 합작으로 해서 공장을 짓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유럽 쪽에 헝가리 쪽으로도 공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출 상황입니다. 1분기 그 매출액이고 1분기 겨우 이제 흑자 전환했습니다. 물론 영업이익이 그 좋아서라 약간 있는데 그나마 좀 다행인 거는 그동안 이제 적자에서 이제 흑자로 돌아섰다라는 점이 좀 눈여겨볼 만합니다. 공장은 보니까 본사하고 오창에 있고요. 그 다음에 포항에 포항 캠퍼스가 따로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오창에는 3만 톤 정도의 생산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포항에는 16만 톤 16만 톤의 생산 능력이 있다라고 합니다. 생산률이 추이죠. 포항에 실질적으로 포항에서 생산 능력이 크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 그 분석을 보면은 23억 흑자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재고 평가 충당액이 307억, 즉, 그러니까 그 앞전에 그 재고를 마이너스로 잡았다가 다시 환입을 그러니까 시키면서 흑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매출액은 35% 증가됐다고 합니다. 이제 이거는 1분기 실적이고 실질적으로 중요한 거는 2분기지 않습니까? 2분기에 그 증권사 실적이 잘 나와 있는 게시요. 키움증권에서
나와 있는데요. 어, 지금 현재 너무 이렇게 그 비관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비관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 일단 기업 분석에서요. 거의 이거 거의 맞았습니다. 지금 23억이었고 컨센서스가 여기는 2분기 그 FM 가이드에는 137억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3분기에 241억, 그 다음에 연말로 갈수록 274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거보다 지금 키움증권에서 나와 있는 그 보고서를 보니까 2분기에 193억을 전망한다라고 합니다. 물론 작년에 워낙 적자이다 보니까 395% 증가될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제목처럼 그 에코프로 BM이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처럼 유럽 쪽으로 많이 그 하고 있는데 유럽 판매량이 하반기에 어떤 주가의 어떤 반등의 변수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간략하게 한번 읽어있습니다. 1분기에 영업이익이 23억 원으로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했고 가동률 상승, 재고 충당 등 한 힘으로 흑자 전환됐다. 25년 영업이익이 193억, 아까 FM 가이드보다는 더 높은 수치입니다. 193억 원을 전망하고 있고 현 주가 하방 압력은 제한적으로 판단되나 추세적으로 반등하기 위해서는 전기차 수요의 뚜렷한 회복이 확인이 필요하다. 여기서는 목표 주가를 10 미만으로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실질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보시면 2025년 실적은 매출액 3조 2,456억 원,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711억 원으로 예상된다. 흑자 전환이죠. 동사의 1분기 흑자 전환 기조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하반기 정책 불확실성 및 배터리 고객사들의 속도 조절을 감안시해 가이던스 40% 전향이니까 아까 FM 가이드 한 130억보다는 더 높은 상향해서 지금 현재 키움증권에서는 한 19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PBR 그 밴드도 거의 저점에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사실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정권이 바뀌면은 어떤 식으로든 계속 그 2차 전지 산업에 대한 새로운 어떤 그 정책적인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고 그것은 생존의 어떤 목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바닥을 다지고 조금씩 오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그 새로운 정권에서 특히 지금 이재명 그 후보가 대통령이 됐는데 거기에 보시면 그 기사도 나온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2차 전지 전반이 강세를 띠는 것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을 바탕으로 글로벌 관세 부담이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가장 그 분인 게 이재명 대통령 당선으로 2차 전지 육성 정책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그 SNS에서 뭐라고 쓰셨냐면요. 배터리 산업은 대한민국 경제 대대화의 핵심이며 2차 전지 산업이 국가 전략 산업으로 국내 투자 생산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내 생산 촉진 세제를 도입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이게 그 SNS에서 밝힌 내용이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한국판
IRA라고 해서 지금 어떤 그 태스크 포스 팀이 이제 팀이 형 팀이 꾸려지고 이런 식으로 어떤 생산세액 같은 미국의 그런 세금의 어떤 보조금 형태로 한국 정부도 지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우선은 이제 차트를 이제 이것은 이제 제가 기본적인 내용을 말씀드린 거고요. 차트를 간략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에코프로 VM의 그 트레이딩 뷰 차트인데요. 음, 일반 그 HTS보다는 좀 더 보기 편해서 한번 제가 이걸로 한번 봐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지금 이 하락 구간이 거의 2년 정도 됩니다. 딱 2년입니다. 언제냐면 피크 칠 때가 2023년 7월 달이었습니다. 지금 2년이 지나고 나서 25년 7월입니다. 공교롭게도 2년간 내리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 그 바닥권에 완전히 근접됐다라고 판단됩니다. 물론 계속 저는 바닥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시점이 한 단계씩 계속 밑으로 내려가는 소위 말하는 땅에서 지하가 있었고 지하에 또 지하 2층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뭔가 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어떤 그 수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외부의 요인들에 의해서 현재까지 왔다라고 판단됩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원래 그 모양을 판단냈을 때는 올해 작년 그 1월 달을 기준으로 해서 한 2월 달에 상승 기조로 돌아서지 않을까라는 어떤 추측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모양적으로 조금 더 맞았을 것 같았고요. 근데 지금 차트 모양으로 전체적으로 그려오다 보니까요, 이런 모양이 됩니다. 지금 2007년 그 상승의 꼭지는 너무 그 추세선을 그리기 어려웠고요. 보니까 그 이후에 11월 달부터 추세선을 연결하다 보면은 이런 삼각형 모양의 추세선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그 삼각형을 벗어난 형태 됐습니다. 거의 지금 현재 그 막바지 근접에 된 건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 차트를 좀 더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보면요. 원래 보통 그 이 전저점이 여기 제가 이 시작점을 시작점을 2001년도 그 최저점을 기준으로 피보나치 선을 그어본 겁니다. 이 피보나치 선에 의하면은 실질적으로 7월 달에 58만 원에서 최저점 7만 5천 원까지 해서 보통 그 조정은 23% 19만 5천 원대에서 보통 그 일반적으로 주식 끝납니다. 그보다 더 강하게 진짜 조정이 들어온다 했을 때는 대략 한 14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이 14만 원 이 근접 지점에서 보통 조정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근데 지금 그 이것이 왜 이렇게 과도하게 형성됐나라고 생각해 보니까 올랐을 때 2023년도 그 피크에 적정 그 가격대가 대략 그러니까 일단 지나고 나서 보면은 한 40만 원에서 한 40만 원 정도가 오버에 근접해 됐을 가능성이 높았다라고 판단합니다. 근데 그 가격대보다 더 거품 껴서 더 폭증을 해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어, 바닥의 그 정상적인 차트의 모양이었다면 여기에 그 최저점이 거의 14만 원 근처에 여기서 지지를 보통 받아야 되는데 더 오를 때는 더 거품이 꼈고 내릴 때는 더 거품을 더 하락시켜 버렸습니다. 그런 원인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그것이 하나의 수급적인 요인으로 작용했고, 그다음에 하나는 어, 중국이라든지 그런 어떤 배터리 시장이 전체적인 어떤 그 캐즘이라고 해서 했기도 했고, 공급 과잉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서 수급이 더 꼬였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중국 그 배터리 산업이 성장할 수 있었던 거는 자료를 찾아보니까 2022년까지 중국 정부에서 배터리 보조금을 상당히 많이 그 기업들에게 지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3년도에 배터리 그 보조금을 이제 끊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많은 그 대다수 그 배터리 회사들이 무분별하게 그 공장들을 증설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 현재 BYD가 뭐 파산한다는 말이 얘기 나올 정도로 어 그 정부 정책만 믿고 공장을 너무 많이 증설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장들이 서로 어떤 피 튀기는 어떤 이제 배터리 시장이 하나의 블루오션이 아니라 블루오션이 되는 어떤 서로 피 흘리는 시장이 됐고, 그 중국 그 업체들이 미국에서 진출하고 싶었지만 미국에서 어떤 그 정책적으로 막기 시작하니까 이제 유럽으로 갔고, 유럽에서 상당 그 포지션을 60% 전에 한 몇 년 전에는 30% 정도 했는데 60%까지 확대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그게 저가로 했고, 그것이 피 흘리는 어떤 그런 어떤 자신들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하는 그런 정책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에서는 그 중국 그 배터리 기업들이 상당히 손해를 감수할 수 있으며, 몇 개 제가 보기에는 한두 개 빼고는 거의 몇 개는 다 그 우후죽순으로 많이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 객관적으로 보는 겁니다. 중국 정부에서는 중국 그 정부에서 밀어준 거였고, 한국은 기업 자체 내에서 자체 기술로 여기까지 온 겁니다. 당연히 그러면은 경쟁력은 한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LF 배터리처럼 어떤 초창기에 그 가격으로 밀어붙였던 것들도 그런 기술들이 한국에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그 기술들 다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다 한국에서 배워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국이 그 가격이라는 어떤 대량 생산을 통해서 가격을 어, 저가로 저가의 어떤 그 공급을 통해서 상당한 유럽 시장을 확보했는 한 상태고, 지금 현재 미국이라는 시장에서는 지금 미국의 어떤 정책 산업을 통해서 그 자신들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국에서는 그런 중국들의 어떤 배제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고, 에코프로 모든 그 당시 2차 전지 주식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보기에 오버슈팅이 나왔습니다. 적당한 가격에서 엄청난 거품이 더 한 번 형성됐고, 그 거품의 후유증으로 보통 2년 정도의 기간을 지금 현재 소모한 거죠. 그리고 만약에 실질적인 그 추세가 살아있고 그런 종목이었다면 이 에코프로 BM도 실질적으로 15만 원 근접이나 거기서 바닥을 형성됐을 가능성이 높았는데, 현재 그 여러 가지 변수들의 원인, 대내적인 요인과 실적이 적자라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가격이 더 오히려 한 단계 한 단계 더 지하로 더 내려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지금 그 이 차트 분석적으로 말하면은 지금 현재 바닥은 맞습니다. 삼각형 세기 모양이 완전히 형성됐고요. 그 삼각형 위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바닥이 그 형성됐을 가능성이 확실하다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가이던스라든지 모든 그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은 흑자 전환 기조로 계속
그 돌아서고 실적은 어느 정도 N년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런 대로 유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거의 한 지금 현재 가이던스에서는 한 700억 정도, 그 다음에 내년에는 1,800억 정도. 그러면은 2022년에 3,800억 정도는 아니지만은 27년도에는 다시 3,000억 정도의 어떤 그 2022년도에 정도의 그 맞먹는 시장이 올 것으로 사람들은 그 증권사들이 이미 판단했고 거의 그런 식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차트를 간략하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은 제가 그 이 종목의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 종목은 이노진이라는 차트인데요. 아주 소형주입니다. 뭐 하는 회사냐면 볼빅이라는 샴푸, 즉 탈모 관련된 샴푸를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제가 실질적으로 지금도 한 1년 넘게 가지고 있고 배당도 많이 받은 종목입니다. 이 종목을 왜 보여드리냐면은 차트 공부하기에 참 좋은 그 어떤 전형적인 그 패턴을 가지고 있고 이 패턴의 모양이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여러분이 종목을 찾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우선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선이 몇 개가 있냐면 노란 선이 있고요. 녹색, 초록색, 파란 선이 있습니다. 노란 선은 21선이고요. 녹색은 61선입니다. 파란 선이 121선이고 이 선은 120일간의 기준선입니다. 여기는 241선입니다. 여기는 480선으로 나오네요. 제가 우선적으로 가장 보여드리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21선이 61선과 골든크로스 납니다. 물론 이제 그 앞전에 이렇게 한번 치고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61선이 쭉 내려오고 21선이 여기를 골든크로스 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은 시간이 계속 흐르면서 61선이 내려오고 다시 21선과 골든크로스가 난 거죠. 어떤 상승에 의한 거라기보다도 이날 한번 상승하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게 이 선이 조금씩 이동하기 시작한 거죠. 먼저 처음에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조정을 줍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렇게 조금씩 올라갑니다. 이 패턴을 보시면 다시 21선이 상당 그 각도가 완만하게 상승각을 유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61선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121선도 이제 서서히 올라갑니다.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이 모양의 차트 모양이 에코프로비엠은 여기 아직 그 모양을 대입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정도냐면 에코프로비엠 현재 이 위치가 제가 보기에는 이노진의 어떤 종류의 어디쯤에 해당되냐라고 했을 때는 아마 이 근처쯤으로 이쯤으로 보여집니다. 이 근처. 즉 아직 61선하고 21선이 크로스 모양이 되게 그 간격이 이격이 떨어졌다라고 하죠. 즉 21선하고 61선이 이격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즉 21선이 61선을 뚫고 올라가야 됩니다. 보시면은 에코프로비엠은 이격이 떨어지고 나서 이제 지금 61선이 아마 옆으로 이제 61선이 서서히 떨어지던가 아니면은 21선이 올라갈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아까 여기 차트에 보시다시피 전체적인 세계의 모양이 실질적으로 됐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모양이 이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이렇게 박스권 비슷하게 가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 그러다 보면은 그 차트 모양이 실질적으로 현재 모양에서 이 21선이 노란색 21선이 녹색의 61선을 서서히 골든 크로스 그 시간의 어떤 간격이 주어져야 됩니다. 지금 현재 그 모양이 거의
바닥 근접에서 그 모양이 형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두 개 차트를 보여드린 이유는 아마도 에코프로 BM이 현재 지금 이 근처입니다. 이 근처에서 이런 비슷한 모양을 하다가 여기 이 근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아까 여기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내려올 수도 있겠죠. 박스권처럼 내려오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다가 하다가 이런 식으로 반복되다가 이 21선, 61선을 골든 크로스 해야지 어느 정도 바닥이 완벽한 바닥이 형성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때쯤 이제 이런 모양이 됐을 때쯤에는 가격이 좀 더 많이 올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실질적으로 아까 하반기로 갈수록 그 가이던스들이 좋게 나오고 지금 6월 달이지 않습니까? 6월 이달 말이 지나고 나서 한 달 후에 7월 중순 정도쯤에 실질적으로 2분기 그 실적의 결과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미리 예측되는 사람들은 거의 7월 달 근접됐을 때는 골든 크로스 이상의 가격이 형성돼 있을 거야. 만약 골든 크로스에서 거의 이런 형태의 모양이 형성돼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에코프로 BM의 실질적인 그 가격이라든지 했을 때는 지금 현재 이 차트를 여기 이 차트로 봤을 때는 거의 17만원 근접, 17만원에서 18만원 근접 때까지는 충분히 오를 수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근데 여기 이 수치대로라면 피보나치 수치인데요. 여기는 지금 실질적으로 23%에 해당되는 그 가격대는 19만 원대입니다. 19만 5천 원인데요. 그 실질적으로 여기가 그 공교롭게도 여기에 어떤 하나의 최고가의 어떤 하나의 어떤 산을 형성되는 어떤 차트의 봉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는 제 그 최종 그 에코프로 BM의 올해 하반기까지의 그 최종적인 목표가 가격은 18만 원에서 19만 원 근접 한 20만 원까지는 목표를 잡아도 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반기로 갈수록 에코프로 BM이나 다른 어디 2차 전지 주식들은 실적들이 적자에서 흑자로 계속 전환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유럽의 그 시장들이 어떤 친환경 정책적으로 법이 바뀌어 있고 독일에서도 그 자동차 생산량이 증가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이라는 어떤 시장이 어떤 악재는 맞긴 맞지만 미국에서도 실질적으로 미국 정책이 중국 그 배터리 시장보다는 우리나라에게 좀 더 우호적인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또 하나 충분히 2년 정도의 가격적인 조정을 충분히 거쳤다라는 점도 그 가격의 어떤 형성의 메리트가 됐고요. 또 하나 지금 신정부의 어떤 그 배터리 산업에 대한 정책들은 아주 우호적이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밀어주지 않으면은 우리나라 산업 전체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생존에 대한 문제고 이제까지는 기업 자체의 어떤 능력으로만 버틴 것만으로도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상황에서 정부가 어떤 보조금 형태의 어떤 그 정책을 지원해 준다 했을 때는 우리나라 그 배터리 산업은 앞으로 엄청 밝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 그 멘트였고 최종적인 그 가격의 목표가는 피보나치 수치의 그 23%에 해당되는 19만 원대 근접 그리고 실질적인 그 차트 가격대에서는 18만 원 정도까지도 충분히 17만 원대에서 한번 조정을 근접해서 또 다시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어, 넉넉히 잡아서 18만 원 높게 잡으면 한 20만 원까지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보여드렸던 이노진의 그 가격대는 이 지금 현재 이노진도 차트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참고적으로 3월 달에 그 자사주 매입을 한다라고 했다가 지금 최근에 공시가 떴는데 6월 9일 날 지금 가격도 외우고 있습니다. 2060원 그 기점으로 해서 10억 정도의 자사주 매입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약 6월 달에서 9월 달까지 3개월 정도고요. 아마 방어력은 실질적으로 2천원 근접해서 계속 방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2,500원에서 2,700원, 800원까지는 충분히 넘가고 목표가를 대략 한 3,000원 근처까지는 목표로 잡아도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2,900원대가 매물대가 많이 있는 가격대이기도 하고 합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배당이 한 4% 정도 가까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배당으로도 꽤 많이 액수를 배당금을 받았습니다. 저는 최소 목표가를 한 3,000원대 정도로 목표로 하고 있고요. 어, 충분히 이번에는 이번 상승에서는 전 저점 2,700원대를 돌파해서 한 3,000원 가까이도 충분히 노려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저의 멘트였고요. 앞으로 이 멘트를 방송을 끝으로 이 제가 목표로 한 가격이 어떤 성공할 때까지는 방송을 못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